오늘은 set, map, hashing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해싱이에요. 해싱인데 어쨌든 해싱을 이용해 가지고 구현이 되는 자료 구조가 set, map 이렇게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 map, 해싱. 해싱은 집합과 맵을 구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는 O1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합부터 수학적 개념이 명확한 자료 구조이고요. 유지된 요소들 간의 어떤 순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요소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연산으로 add, 집합에 넣는 거죠. 뭐 insert라는 용어일 수도 있고 있냐 없냐 그리고 remove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집합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집합 간의 연산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등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은 요 기본 연산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연산을 이용해서 이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을 할 수 있다. 예를 하나 들면 집합을 활용한 예를 들면 syntax highlighting. 우리가 이제 그 통합 개발 환경에서 코딩을 하면 키워드들은 뭐 파랑새로 나타나고 뭐 등등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파랑새로 할까? 이런 거 할 때는 집합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 집합을 만들어 놓고 어떤 단어가 완성이 되면 해당 단어가 그 집합에 있는지 보고 그 집합에 있으면은 특정한 색깔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경시대회나 이런 리트코드 같은 데 나오는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의외로 집합을 이용하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집합 또는 맵을 이용하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고 갑시다. (217번을) 한번 보면 중복 검사하는 거예요. 중복된 요소가 있냐 없냐. 얘는 없고 얘는 있고 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정렬이 안 돼 있는 애들이죠.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무식하게 짜면 1을 처음에 본 다음에 1이 여기 있는지 나머지 있는지 보고 있으면 true를 주고 끝내고 없으면 그 다음 거 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죠. 더 간단한 방법은 얘를 정렬하는 거예요. 정렬하는 비용은 n log n이에요. 기본적으로 n log n. 정렬을 시켜놓으면 중복된 요소는 바로 옆에 있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검색하면서 바로 옆에 뭐가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n 로그 n에다가 n, 그러니까 n 로그 n이죠. 아까 거는 얘랑 검사하면은 비용이 어떻게 돼요? n 제곱이 되는 거죠. 무식했던, 이제 처음 설명했던 방법은 n 제곱이고, 소팅해서 순차적으로 가면은 n 로그 n 정도 되는 거예요. n 로그 n 플러스 n이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집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집합에 계속 넣는데 넣기 전에 컨테인스를 보는 거죠. 컨테인스를 보면 이미 집합에 들어있는 걸 또 넣게 되면 그때는 중복이 있다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중복하면은 집합, 이렇게 개념으로 오면 비슷해요. 성능은 비슷할 거예요. 소팅하는 거랑 더 빠른가? 보통은 집합, 셋을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는 집합에 넣는 것도 O1, 검색하는 것도 O1이에요. 그러면 쭉 가면 ON, 그냥 N 비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보면 집합을 활용해서 하면 돼요. 그렇게 돼 있나? 솔루션들이 요즘은 잘 설명돼 있더라고요. 여기. 리니어 서치 하는 게 나이브 방법이고, 소팅 하는 게 하는 거고, 해시 테이블. 이 해시 테이블 쓴다는 게 셋 쓴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셋 만들어서 X에서 셋에 있으면 true, 없으면 add. 이게 코드죠. ON. 리드 코드 연습할 때 솔루션 먼저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의외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set 또는 map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는 어떻게 구현할까?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비트 벡터를 쓰는 거예요. 있다, 없다 라만 표시해 놓는 거예요. 특정 요소에 대해서. 요소의 존재 여부를 기록하는 거예요. 비트 벡터. 그러니까 비트는 한 비트에 있다, 없다를 나타낼 수 있죠. 4비트면 4개 요소가 있다, 없다. 16개가 아니라 4개가 있다, 없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공간을 크게 가져가면 구현하기가 쉽겠지만 요걸 쓸 수 있어요. 불 배열, 벡터, 불 벡터 이런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든 매칭하는 게 필요한 거죠. 특정한 위치에 어떤 요소를 매칭시킬 건가, 그게 이제 필요한 거고, 그것만 되면 내부적으로는 비트 벡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셋은 있다, 없다라고만 표시는 되지만 보통의 셋은 셋 이터레이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셋에 저장된 요소들을 쭉 우리가 순회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부적으로 비트 벡터만 유지해 놓고 있으면 있다, 없다는 거는 뭔가 매칭이 되는데, 어떤 애들이 있는 건지는 이 비트 벡터로는 알려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고, 문제점은 저장된 요소와 무관하게 항상 고정된 공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비트 벡터를 쓸 수 있고, 실제 해볼게요. 그 다음에 BST, 지난번에 봤던
BST를 쓸 수 있어요. BST를 쓰게 되면 삽입 삭제 검색이 다 로그 n이 돼요. 근데 여기서의 BST는 그냥 일반 BST가 아니라 ABL이나 레드 블랙 트리 같은 거 균형을 유지하는 거가 돼야 되겠죠. 균형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 이게 별로 이 효과가 안 나겠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균형을 다시 맞춰줘야 된다든가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리로 만들 수 있어요. 자바 같은 거 보면 이제 set, new, hash set 또는 tree set 뭐 이렇게 돼 있어요. tree set이면 레드 블랙 트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hash set이면 해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 구조를 내부적으로 쓰는지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성할 때, 쓸 때, 자료 구조를 쓸 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는 여기처럼 트리셋이 아니라 뭘 썼어요? 해시셋 썼죠. 그럼 셋을 해싱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실제 비트 벡터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 비트 벡터. 그래서 예를 들면 unsigned 캐릭터 벡터 4 배열 unsigned 캐릭터는 1바이트니까 4바이트면 32개의 언어 플래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32개의 정수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 0부터 31 그렇게 치면 색인 11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가지고 11을 애드한다. 그러면 11번째 비트를 1로 바꿔줘야 되겠죠. 처음에 다 0으로 만들어 놓고 11번째 비트를 0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벡터를 이렇게 만들면 벡터의 위치를 0, 7, 8, 1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11이면 두 번째 벡터의 이제 네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11을 줬을 때 요거의 위치도 알아야 되겠고 그 안에서의 요 위치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이트 인덱스는 8로 나눠주면 돼요. 8로 나누면 11을 8로 나누면 얼마야? 1이죠. 1. 그러니까 벡터 1에 있는 거고 비트 인덱스는 나머지 연산을 취해주면 돼요. 나머지 연산 취하면은 3이 돼요. 3. 그러면 0, 1, 2, 3. 요 위치죠. 그렇죠? 3 위치. 그래서 비트 인덱스와 바이트 인덱스를 구해가지고 요 위치를 1로, 요 위치를 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 위치를 1로 바꾸고 싶으면은 어떻게 바꾸냐? 5화 연산을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0, 그 위치만 1 이내로 5화 시켜주면 그 위치는 무조건 1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변하고. 그 다음에 onset. 만약에 11을 추가했다가 11을 remove 했어요. 그럼 11번째 위치를 다시 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0으로 바꿀 때는 end를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1, 그 위치만 0으로 해주면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그 위치만 0으로 바뀝니다. 플립 하는 기능을 쓸 수도 있어요. 플립은 0이면 1, 1이면 0으로 바꾸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데 얘는 XOR을 써주시면 돼요. XOR 쓰는데 XOR의 특징은 0을 XOR하면 원래 값이 돼요. 0과 0은 0, 1과 0은 1이 돼요. AND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뒤집고 싶다. 거꾸로 뒤집고 싶을 때는 1을 XOR 해주시면 돼요. 1과 1을 XOR하면 0, 0과 1을 XOR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뒤집을 때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실제 한번 구현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같이. 그래서 EL에 제가 올려놨는데 실습 자료에 가면 비트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벡터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부적으로는 바이트 벡터로 만들어 놨습니다. 바이트 벡터. 그리고 생성할 때 new 하게 됩니다. 내 원하는 용량만큼의 unsigned character 배열을 만드는 거죠. unsigned character 배열을 만드는 형태가 되겠고, 위에 보시면 C++11부터는 type def 대신에 using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using byte equal unsigned character, using long은 unsigned long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unsigned long, unsigned character라는 용어 대신에 대문자 바이트, 대문자 long을 써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벡터는 unsigned character 배열이 되겠고, 사이즈와 렌스 같은 정보들은 long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바이트 인덱스와 비트 인덱스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바이트와 비트 인덱스는 나누기 8, 비트 인덱스는 모드 8 하시면 되는데, 나누기 8은 비트 연산으로 하면은 shift 3 이쪽으로 3 보내면은 나누기 8이 되는 거고, 모드 3 하고 싶으면은 0x011이라고 엔드 해주면 돼요. 나머지가 0이 되고 3비트만 남아요. 3비트 값이 나머지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밑에 보시면 비트 마스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비트 마스크 배열을 만들어 놨는데 128, 64, 32, 16 이렇게 놨어요. 얘네들은 뭐예요? 1, 0, 0, 0, 0, 0, 0, 1, 0, 0, 0, 0, 0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구현하기가 set, unset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set, unset. 그럼 가지고 여기에 있는 set, unset, flip, get을 구현해 보세요. 4개 메소드를 구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동적으로 확보해서 쓰고, 이 객체가 소멸되면 얘도 반납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뭐 용량을 추가로 늘리진 않아요. 뭐 그 용량을 늘리는 거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구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적 연속 공간하는데 우리는 한 비트씩 사용을 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배열이지만 우리는 각각의 비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11, 10 뭐 이런 게 들어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바이트 인덱스와 비트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바이트 인덱스는 나누기 8 하면 되겠고, 비트 인덱스는 모드 8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비트 연산으로 바꿔서 쓰면 shift 3 얘는 마지막 3비트만 취하면 되니까 end 0x07 해주면 돼요. 그래서 set은 바이트 인덱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렇게 별도로 만든 건 이렇게만 돼 있으면 그냥 여기다가 쓸 텐데, 이제 요 바이트 인덱스를 얻어오는 게 밑에도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이트 인덱스를 갖고 오는데 항상 사이즈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로 별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set은 특정 비트만 1로 변경하는 거니까 이제 기존 게 있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살리고 얘만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0001, 0000으로 5화 시켜주면, 5화를 시켜주면 0하고 뭐 5화 하면 얘가 되죠. 1, 5화 하면 얘가 뭐가 상관없이 1이 되니까 5화가 됩니다. 자, onset. onset은 똑같이 바이트 인덱스를 갖고 와요. 그런데
AND를 시켜야 돼. 0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AND는 이제 뭘로 AND 시켜줘야 되냐면 1110, 1115 이런 식으로 AND를 시켜줘야 돼요. AND를.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 놓은 건 이런 애들도 8개 준비해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도 8개 준비해 놓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다 1로 XOR 시켜주면 플립이 돼요. 플립이 되니까 0은 1로 1은 0으로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쟤를 해주면 돼요. 똑같이 AND를 시켜주면 이제 그 위치만 0으로 바뀌죠. 뭐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unmask. 플립도 세트하고 똑같은데 세트할 때는 OR 시켜줬는데 여기서는 XOR 시켜주면 돼요. XOR 시켜주면 나머지들은 0하고 XOR 되면 원래 게 되고 1이랑 XOR 시키면은 뒤집어져요. 그래서 플립은 비트 마스크를 이용해서 XOR 시켜주면 됩니다. get은 어떻게 했을까? 바이트 인덱스
원래 우리가 얻으려는 애랑 비트 마스크를 AND 시켜주면, AND 시키면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돼요? 그 위치만 1이고 나머지 0이죠. 그걸 AND 시키면은 그 위치만 남아요. 그 위치만 1이거나 0으로 바뀌어요. 그럼 다시 시프트 시킬 수도 있는데 굳이 시프트를 안 시키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해당 비트가 1인지 0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얘가 0이 됐다는 거는 요 위치가 0이라는 거고요. 그 비트 위치가. 얘가 0이 아니라는 건 그 위치가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0이랑 비교를 해보고 할 수 있어요. 물론 get을 할 때 비트 위치 갖고 온 다음에 1로 시프트 시키고 그것도 비트 위치만큼 마이너스 n 해가지고 1로 시프트 시키고 또 그 마지막 비트만 빼고 나머지를 0으로 바꾼 다음에 0과 비교해도 되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get. 네, 잘 돼요. 그래서 set, unset, flip, get 이런 식으로 비트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트 벡터. 그래서 비트 벡터를 불편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비트 연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비트 연산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이 여기에 있는 AND, XOR 뭐 이런 거 갖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 벡터는 어떤 측면에서 좋냐면은 비트 연산을 이해하고 내가 쓰는데 그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얘를 이용해서 셋을 만들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지금 정수가 아니라 뭐 다른 거다 그러면은 그 다른 데이터를 몇 번째 비트를 가지고 나타낼지는 이제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트 벡터가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집합의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서는 보통 제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종종 집합 간에 합집합을 구한다든지 교집합을 구한다든지 차집합을 구해야 됩니다. 교집합의 경우 요렇게 구현할 수도 있죠. 교집합. A집합에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해가지고 B에 있는지 없는지. B에 있으면 교집합에 들어가야죠.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는 컨테이너 연산의 비용에 따라서 n제곱이 될 수 있고 n로그 n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집합이 뭔가 정렬되어 있으면은 가장 작은 요소부터 비교해 나갈 수도 있어요. 비교해 나가는 방법을 써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교집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집합 여부는 집합을 어떻게 구현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그 랩 공이가 있어요. 비트 벡터. 그 비트 벡터는 실제 비트 벡터로 구현하지 않고 뭐로 구현했냐면은 불리언 배열로 구현을 했어요. 불리언 배열로 구현했을 때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을 한번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보세요. 잠깐 쉴 텐데. 자, 합집합은 두 개의 벡터가 불리언 벡터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합집합을 구할 수 있어요? 이쪽이 true고 이쪽이 false면 합집합은 true가 돼야 되죠. 이쪽이 false고 이쪽이 true도 true가 돼야 돼요. 그럼 뭘 하면 돼? 요거는 오화 하면 돼요. 오화. 기본적으로 오화 해주면 돼요. 차집합은 차집합 말고 인터섹션은 얘는 둘 다 1일 때만 되는 거죠. 얘는 그럼 뭘 해야 돼? AND 해주면 돼요. 얘는 뭘 해주면 돼? 같을 때 1? 이게 뭐지? 아이씨. 차집합은 B에 있는 걸 빼주는 거죠. 그쵸? B에 있는 걸 빼주는 거죠. 맞죠? 차집합이 갑자기 집합이 이상해졌어. 그래서 얘는 A에서 not B를 AND 해주면 돼요. not B면 1, 0, 0, 뭐 이렇게 돼 있으면 0, 1, 1이 되겠죠. 그쵸? 그럼 0하고 이쪽이 1, 1, 0이 돼 있으면, 0하고 1하고 0이면 0, 1, 0. 그래서 A and not B 해주시면 돼요. 물론 뭐 if문 써서 바꿔도 돼. 뭐 그거 하는데 이제 그 내부 연산을 쓰면 차집합은 A and not B예요. 그러면 차집합이 돼요. 인터섹션은 and, 유니언 셋은 or와. 근데 이거는 이제 용량이 같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용량이 다르면은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유니언 셋 같은 경우에는 큰 집합을 결과 집합에 우선 다 넣어놓고 작은 집합을 얘에다가 엑소화지 오화시키면 되겠지. 합집합. 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지 말고 유니언만 그 보면 만약에 그 따지지 않고 대충 짜면
둘 다 그냥 용량이 같다라는 전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빅팩터를 오화해가지고 결과를 세팅해주고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용량이 다른 것도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이 돌아가는 게 좀 다를 테니까 알고리즘은 지금은 또 이런 게 안 만들어놨네. 뭐 복사 생성자나 이런 게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동작 안 할 텐데 둘 중에 큰 애를 리절트에다가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애를 오화시키면은 이제 용량이 다른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비슷하게 이 알고리즘대로 유니언은 오화, difference는 A and not B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교집합은 AND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요 경우는 그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벡터 만들어 봤고, 벡터 풀을 이용한 비트 벡터도 봤고요. 실제 셋은 저런 걸로 만들지 않고 나중에 배울 해싱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해싱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와서 셋을 구현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맵 구조. 셋하고 맵의 차이는, 맵은 요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소와 연결된 어떤 값을 같이 유지하게 되겠죠. 요소와 값. 요소, 중복된 요소가 들어갈 수는 없고, 요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셋과 달리 셋의 값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ut 하면 키와 키의 value를 하게 되겠고, 보통의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은 기존의 키가 있으면 v 값을 바꿔요. 그 새로운 값으로 value 값을 바꿉니다. put은 기본 연산은, get은 k에 대한 value 값을 제공해 주고요. contains key 하면 k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고, 또 이런 것도 제공을 해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value가 있는지 없는지 맵에, 또 entry set, key set, value set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맵도 룩업이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현할 때 이진 검색 트리를 그 ABL 트리나 레드 블랙 트리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트리 맵이면 레드 블랙 트리, 뭐 ABL 트리로 만든 거고요. 맵도 해싱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맵도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많이 활용이 돼요. 예를 들면 되나 지금? (219번에) 유사한 문제가 있어요. contain duplicate하고 유사한 문제가 있는데, 걔를 잠깐 한번 보면, 뭐 맵 쓰는 문제는 많은데 유사한 문제로 한번 보면,
이 문제는 배열이 주어졌을 때 같은 게 존재하는데 K 거리 이내에 존재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에서는 1, 2, 3, 1. 1하고 1이 중복되어 있죠. 얘 거리가 3이에요. 그러면 얘는 참이줘요. 얘는 1, 0, 1, 1. 1하고 1은 거리가 떨어져 있죠. 둘. 그래서 안 되지만 요 뒤에 있는 건 1, 1은 1 이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true를 줘야 되겠고요. 요 세 번째는 1, 2, 3, 1, 2, 3인데 각각의 거리가 다 2가 넘어가요. 2가 넘어가기 때문에 false를 줍니다. 그래서 아까 거는 duplicate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건 뭘로 하면 됐어요? set을 이용하면 됐었죠. 근데 이 문제는 set을 이용하면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복된 게 존재했을 때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가까운 거리만 따지죠. 지금 1, 1, 1인데 1과 1 거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것만 따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맵을 쓰면 돼요. 맵을 쓰는데 어떻게 해요? 맵에다가 추가를 할 때 현재 값하고 뭘 추가하면 돼요? 색인을 추가하면 돼요. 그럼 요거 1 넣을 때 1과 키값은 뭐야? 0. 2와 키값은 1. 3과 키값은 1 넣게 됩니다. 근데 얘를 넣을 때는 기존에 있죠. 그럼 기존에 있는 걸 갖고 와서 얘와 그 value 값이 거리가 3 이내에 있으면 참 주고 아니면 또 다음 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ntent duplicate 2는 뭘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맵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맵. 얘는 솔루션이 제공이 안 돼 있네. 근데 맵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맵 구조는 무지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맵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책 시리즈가 Head First 이런 책 시리즈가 있는데 Head First 디자인 패턴, Head First 자바. 근데 요즘은 새 버전들이 안 나와서 이제 좀 그런데 그 Head First 시리즈 중에 Head First Object Oriented가 있어요. Object Oriented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클래스에 멤버 변수를 여기다가 직접 int 뭐 age 뭐 string name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A가 가지고 있는 멤버는 어떻게 돼요? 멤버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 수로 고정이 되죠. 동적으로 프로퍼티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떤 소개를 하고 있냐면 만약에 동적으로 프로퍼티를 늘리고 싶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유지 않고 어떻게 유지해요? 맵에 유지한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도 없고 맵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름이 키가 되는 거예요. 값은 오브젝트처럼 해가지고 뭐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게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동적으로 add property 이런 기능을 추가하면 맵에 이제 age 이름에다가 학번이 없었어. 그러면 add property 뭐 수연 넘버 해가지고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동적으로 멤버를 늘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이 책에 나와요. 근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맵이 상당히 유용하게 여러 용도로 쓰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맵, 셋. 은근히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쓰이는 구조입니다. 맵 구조. 자, 그렇습니다. 이런 응용을 또 하나 봅시다. 웹 서비스 접속 로그. 그래서 로그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죠. 웹 접속을. 그래서 요 시간대에, 요 날짜에, 요 IP에서 접속이 됐다. 그럼 이게 쭉 로그가 뭘까, 이렇게 계속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접속이 있을 때마다 생성이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이 로그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고 싶냐면은 세 가지 정보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이 로그를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 질문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특정 IP 주소에서 지난 1시간 동안 접속한 적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특정 IP 주소에서 지난 1시간 동안에 몇 번 접속을 했나? 또 질문 3. 몇 개의 IP에서 지난 1시간 동안 접속이 이루어졌나? 이런 세 개의 질문들을 우리가 늘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텍스트에 쭉 로그가 쌓여 있어요. 그럼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다 ON이 걸리겠죠. 쭉 서칭을 해야 되니까. ON이 걸려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그냥 로우한 로그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료 구조를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 구조를 써요? IP 주소와 카운터. 이렇게 유지한다. 이게 무슨 구조예요? 웹 구조. 웹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IP 주소, 카운터. 그러면 이런 주소에서는 이 카운터 값의 IP 주소가 0보다 크면 접속이 있었던 거죠. 이 IP에서. 그리고 특정 IP에서 몇 번 접속이 있다는 거는 요 카운터 값 자체가 되는 거죠. 요게 3이면 지난 1시간 동안에 177.111.1003에서 3번 접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질문 3. 질문 3은 뭐였냐면은 몇 개의 IP에서 지난 동안 접속이 이루어졌나? 요 맥 구조에 있는 사이즈 값이 돼요. 맥 구조에 있는 사이즈 값.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 자료 구조를 그럼 어떻게 구성하냐? 맵으로 구성하면 되는데 처리하지 않은 로그에 대해서 IP를 얻어온 다음에 이렇게 카운터의 IP 값을 늘린다. 그리고 처리한 로그 중 시간 경과를 검사하지 않은 로그에 대해서는 시간이 경과되면 빼준다.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를 로우 유지하면서 거기다 유지하지만 별도 맵 자료 구조를 별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이 이루어지면 로그 파일에 이렇게 로그들이 쭉 기록이 돼요. 그럼 거기에도 기록하지만 그 기록할 때 그 데이터를 어디에도 넣어요? 맵 구조에도 넣는 거예요. 맵 구조에 넣고 쭉 넣으시면서 체크를 하고 이제 표시한 다음에 시간이 지날 때마다 1시간 지난 애들 것들을 또 프로세싱 하면서 그걸 빼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에이징이라고 하는데 이제 날아갈 애들, 들어올 애들 이런 거를 계속 프로세싱 하면 된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맵 구조를 만드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맵 구조를 만드는 거는 이제 다이렉트 어드레싱 기법을 쓸 수 있어요. 다이렉트 어드레싱. 다이렉트 어드레싱은 만약 만든다. 그러면 뭐 빗벡터 같은 걸로도 만들 수 있죠. 가능한 모든 요소에 대해서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IP 주소가 2에 32비트니까
2의 32승 용량의 배열 A를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그 배열에다가 1, 그러니까 요 자체가 그냥 이 자체가 배열 자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 1, 2는 O 안에 처리할 수 있고 질문 3은 쭉 훑어야 되니까 ON, ON이 됩니다. 문제점은 지난 1시간 동안에 5곳에서만 방문하면 공간이 낭비가 되겠죠. 2의 32승 배열이 중에 5개만 쓰는 거니까 Q를 쓸 수 있는데 새 접속이면 Q에 넣고 시험용에 팝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에이징은 쉽게 처리가 되는데 질문들은 다 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해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싱은 뭐냐? 지금까지 가장 빠른 검색 방법은 BST 정렬되어 있을 때 이징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비용은 로그 n입니다. 로그 n인데 이 해싱은 어떤 기대에서 나온 거냐면 검색을 O 안에 하자. 상수 비용에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원이 최대 100명인 회사가 있어요. 각 직원의 식별번호가 0부터 99예요. 그러면 어떻게 유지하면 돼요? 배열이 용량이 100인 배열에다가 유지하면 되죠. 그러면 각 직원 0번 직원을 액세스하고 싶다? 그럼 색인 0에 있는 거죠. O 안에 접근할 수 있어요. 같은 회사에서 직원의 식별번호가 5자리 정수를 사용한다면 배열을 이용하는 것은 공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쓰면. 그리고 얘에 의해서 배열 용량을 100으로 하고 식별번호 중에 마지막 2자리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107342이면 뭐 33에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직원의 그 직원 식별번호가 21534도 뒤 2자리가 34니까 같은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할 때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생기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돌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해싱에 해당돼요. 해싱에. 그러니까 10734를 34에 매핑하는 게 해싱하는 거예요. 해싱. 요소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예요. 이 경우에는 그냥 34로 했으면 더 편할 텐데 어쨌든 모드 100 했다고 칩시다. 모드 100 하면 리스트 34가 되겠죠. 34에 넣는 거예요. 33이 아니라 34에. 그럼 그게 해시 함수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해시 함수를 쓰게 되면은 얘와 얘는 충돌이 일어나죠. 똑같은 데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치면 해시 함수 이용하면은 O 안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 어드레싱은 충돌이 없게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충돌이 없게. 뭐 아까 예를 들었던 IP 어드레스다. 그럼 IP 어드레스 IP4는 32비트니까 2의 32승 배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모든 IP 주소마다 하나의 독특한 공간이 있죠. 그러면 특정한 공간으로 가는 데는 다이렉트 어드레싱이니까 이미 접근할 수 있으니까 바로 갈 수 있고요. 충돌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예요? 메모리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5개밖에 안 쓰는데. 그래서 해싱은 좀 더 작게 용량 메모리를 적게 쓰고 해시 함수를 써서 특정한 위치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해싱을 쓰게 되면 다이렉트 어드레싱은 아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건 불가피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엔 또 뭐 해야 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2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해시 함수를 잘 만들어서 충돌을 최소화시켜야 되겠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해시 함수는. 그럼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O1이라는 거예요. 늘 O1은 아니겠죠. 충돌이 일어나면 O1이 안 돼요. 뭔가 다르게 돼요. 근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O1이에요. 접근 비용은 O1이 됩니다. 검색 비용은 O1이 돼요. 자, 그래서 해시 함수는 가능한 모든 값의 집합 S와 M에 대해서 S를 M으로 매핑시켜줘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는 5자리 수를 100, 0에서 99까지로 매핑시켜주는 거예요. 0에서 99까지로 매핑시켜줍니다. 해시 함수는. 그래서 여기서 M은 H의 차수라고 그래요. 그럼 방금 거에 모두 100한 거는 차수가 100이 되겠죠. 크기가 100이니까. 그래서 해시 함수의 요구사항은 계산 속도가 빨라야 돼요. 충돌을 적게 일어나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 그러면 해시 함수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모든 S에 대해서 특정한 I가 될 확률은 N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요소로 몰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몰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몰리지 않는 거는 이제 이 집합의 특성보다는 뭐에 좌우될까? 이 몰리는 거의 특성은 모두 100을 해요. 모두 100을 해. 그러면 특정한 요소로 갈 확률은 다 똑같죠. 그렇죠? 모두 100을 하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쓰는 이 식별 번호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모두 100을 했을 때 특정한 위치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집합의 특성이 중요해요. 범위보다는 특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메모리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M의 크기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충돌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M이 작으니까. 얘가 크고 얘보다 얘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하다. 뭐 예를 들면 문자를 저장하고 싶다. 배열의 크기는 5개만 있다고 한다. 문자의 길이를 해시 함수로 쓴다. 그러면 도그는 세자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캣도 세 번째.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배열은 네 번째. 얘는 어디야? 몰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런 애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모두 5로 하면 얘도 3개가 되겠죠. 그렇죠? 8이니까 길이가 8이니까 3이 돼요. 모두 3 하면 세 번째. 뭐 이렇게 뭐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을 처리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애니메이션이 들어있네. 다시. 자, 리니어 프로빙은 요번에 어떻게 됐냐면 다른 빈 곳에 넣는 거예요. 오픈 어드레싱은 다른 빈 곳에 넣는 거예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와요.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해시를 해요. 그럼 집어넣을 위치가 나오죠. 근데 이 위치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리니어 프로빙은 하나씩 내려가요. 여기에 여기에 원래 들어가야 돼. 그런데 다음 거 들려니까 다음 것도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empty이고 나머지는 채워져 있으면 여기에 넣는 거예요. 리니어 프로빙. 근데 리니어 프로빙을 만약 한다. 그러면 나중에
저 데이터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해시하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여기에 해당 데이터가 없어. 그럼 또 밑에 걸 봐. 밑에 걸 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무슨 검색이 돼요? 시퀀셜 서치가 되죠. 리니어 프로빙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순차 검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했던 거는 O1인데 O1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니어 프로빙 말고 쿼드라틱 프로빙, 랜덤 프로빙, 또 리니어 프로빙도 플러스 1하는 대신에 플러스 K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를 하든지 간에 비용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어드레싱, 다른 빈 곳을 찾아간다. 그 중에 기본 방법이 리니어 프로빙은 이렇게 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K 모드 7 선형조사 리니어 프로빙 쓴다는 거 플러스 1. 그럼 find 15를 하면 H15에 1이야. H15를 모드 7 했더니 어디 들어가요? 색인 1에 들어가야 돼. 그럼 1로 가. 색인 1 위치를 검사함. 색인 1에 없으면 그 다음을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어디 색인이 없어. 그러면 검사하지 않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15를 여기다 넣었어요. 15를 넣고 그 다음에 16을 제거했어요. 그러면 요 모습이 되죠. 인서트 15, 리무브 16 하면 요 상태가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15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찾기 시작하겠죠? 없죠?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뭐야? 빈 상태죠. 그럼 여기서 아까처럼 종료하면 안 되죠? 뭐 어디에 가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전체를 다 검색해야 돼. 그래서 그 전체를 검색하는 것을 안 하려고 기존에 있던 애가 지워졌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 표시가 없어. 그럼 없으면 없는 거야. 근데 있으면 기존에 여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15가 뒤에 있을 수 있다라는 표시를 해요. 그래서 삭제 플래그를 써서 조금은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 클럼프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은 뭐냐면 근접한 색인값으로 매핑된 키값들이 뭉쳐서 존재하는 현상이에요. 자, 5개가 있어요. 5개가. 자, 보세요. 5개가 있어요. 슬롯은 5개를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특정한 데이터가 어떤 슬롯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가 돼요? 20%죠.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어요. 색인이 0의 키값이 저장되어 있을 때 색인 1에 삽입될 확률은 20%가 아니에요. HK가 0이어도 여기에 들어가고 HK가 1이어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특정한 슬롯에 들어갈 확률들이 변하는 거죠. 이 변하기 때문에 몰리는 쏠림 현상이 충돌이 발생하면 특정 슬롯에 다음 키값이 추가될 확률은 높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이런 문제들이 가지고 있어요. 클럼프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는 여기에 들어갈 확률들이 막 변해요. 빈 거니까 4분의 1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갈 확률, 여기 들어갈 확률이 다 달라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럼프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블 해싱 쓰기도 하고 랜더마이즈 해싱. 그러니까 해시 함수를 똑같은 거를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충돌이 일어나면 해시 함수를 바꾸는 거예요. 또 다른 해시 함수를 쓰는 거야. 다른. 그래서 뭐 이 두 번째 해시 값을 함수를 뭘 쓴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더블 해싱을 한다는 것은 두 개의 해시 함수를 쓰는 거예요. 서로 다른. 그래도 또 충돌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근처에 몰리는 거를 이제 방지할 수는 있죠. 랜덤화이즈 해싱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 말고 또 다른 방법은 하나의 슬롯에 여러 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버켓을 여러 개 유지하는 방법인데 하나의 시값에 여러 유소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하나의 세 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세 개가 드러나고 나면 또 늘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다. 해시하면 일로 오겠죠. 첫 번째 거에 없으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거에 없으면 어떻게 해?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버켓을 모두 사용하면 또 충돌을 처리해야 되고 공간 낭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해싱에서는 동적 배열 방식을 쓸 수는 없나? 이 옛 것도 봤고 그 전에 것도 봤어요. 그러면 5개를 썼어. 한 3개가 들어갔어. 그러면 그 다음 건 들어갈 때는 충돌이 많이 나겠죠. 그럼 5개를 어떻게? 10개, 30개로 늘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동적 배열에서는 30개로 늘린다, 20개로 늘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적 배열 기법을 쓰면. 해싱에서. 복사를 해? 복사를 하면 안 돼요. 복사를 하면 안 돼요. 늘린다는 건, 용량을 늘린다는 건 해시 함수를 바꾼다는 개념입니다. 모두 5 하던 걸 모두 10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싱에서는 동적 배열을 쓸 수 있는데 동적 배열을 쓰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시 값이 바뀌어요. 해시 함수가 바뀌어야 돼요. 용량을 늘림으로써 해시 함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저장됐던 거를 위치를 그대로 옮겨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리해싱 해야 돼. 모든 요소들을 다시 해시해가지고 재배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늘리고 나서는 얘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싱을 할 수 있습니다. 해싱에서도 다이내믹 어레이를 쓸 수 있어요. 다이내믹 어레이를 쓰는 거는 기존의 어레이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늘리는데 해싱에서는 기존의 방법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리해싱을 해야 돼. 모든 요소들을 다시 리해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체이닝 하는 거예요. 각각의 요소가 링크 리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링크 리스트. 그러면 여기서는 특정 요소가 충돌이 났을 때 다른 버켓에 가 있을 이유는 없죠. 여기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몰리게 되면 얘가 쭉 늘어지게 되면 뭐예요? 이것도 선형이죠, 뭐. 그렇죠? 그래서 충돌이 봤을 때 연결 구조를 이용하는데 이 연결 구조의 길이가 길어지면 또 안 좋아요. 그러면 이 경우도 리해싱을 해줘야 돼요. 리해싱. 얘를 늘려주고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 써 있는데 하나만 이렇게 쓰는 방법은 여기에 데이터가 막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특정한 개수 이상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기준을 정합시다. 70%. 70% 이상이 들어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넣어. 더 이상 넣으면은 충돌이 너무 나니까 안 좋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용량을 왕창 늘려요. 왕창 늘려요. 기준으로 늘려요. 근데 이렇게 늘렸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모든 요소에 대해서 리해싱을 해줘야 돼. 그냥 여기 있던 애를 여기로 옮기는 게 아니라 리해싱을 해줘야 된다. 멀티 버켓 쓰는 경우에도 이쪽에 70%가 들어가더라도 해줘야 되겠고, 또 뭐가 되냐면 이게 다 차도 리해싱 할 필요가 있어요. 요 버켓이 다 차더라도 리해싱. 그러니까 이렇게 5개 쓰다가 이만큼 써서 리해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해싱 기준은 전체 버켓에서 몇 개가 지금 들어가 있냐, 요소가 들어가 있냐, 요 기준 하나가 있고 70%라는 기준이 있고, 또 각각의 버켓들이 3인데 다 차면 리해싱 해줘야 되는. 전체 개수는 많지 않더라도 특정한 버켓에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쭉쭉 연결되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 경우도 들어가 있는 애가 70% 넘으면 리해싱 해줘야 되겠고, 하나의 그 버켓에 있는 그 링크 리스트의 길이가 내 기준, 뭐 3개 이상이다. 그렇게 정해놓으면 3개 이상이 되면 리해싱 해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 3개는 요게 M인데, 요 M 사이즈를 최소화시키는 게 좋죠. 최소화시키는 게 좋고, 최소화시켜 쓰다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넣게 되면 충돌이 너무 발생해서 해싱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용량을 늘려야 돼요. 용량을 늘릴 때는 리해싱이 필요하다. 근데 용량을 늘리는 기준은 들어가 있는 요소의 개수 하나, 그리고 이런 애에서는 전체 들어가 있는 요소의 개수 말고 특정 버켓에 들어가 있는 요소의 개수도 어떤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쿠쿠 해싱 이런 게 있는데, 얘는 하나의 선형 배열을 쓰지 않고 2개로 나눠서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것만 설명드리고 오늘 여기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7이고, 두 번째는 모두 5예요. 0, 1, 2. 모두 5 하면 안 돼. 하나 더 있다. 이게 뭐야? 모두 7. 모두 7이면 7개씩인데. 산수가 안 되는 거야. 어쨌든, 자, 인서트 5. 5면, 5 모두 7이니까, 5 여기다 집어넣어요. 비어있으니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12. 12면 어떻게 돼? 충돌 났죠? 그러면 쿠쿠는 어떻게 되냐면, R을 나면, 뭐가 나면은, 그 기존에 있던 R을 밖으로 버린대요. 그래서 그런 방식인데, 10이면 12를 넣어.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애를 다른 데로 옮겨요. 다른 데로 옮기는데 여기 있던 애니까 1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5 모두 5 하면 1로 가요. 그럼 12, 5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 들으면 10 모두 7이니까 3 여기 들어가겠고, 3을 넣으면 충돌이 나죠. 그럼 3. 그럼 10을 모두 5 하면 여기랑 충돌이 나죠. 그럼 10을 여기다 넣고 다시 5가 일로 와요. 그러면 5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5가 여기 들어가고 12가 여기서 모두 하면 여기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게 쿠쿠 해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턴 돌아가면, 더 이상 안 돌아가면 그냥 거기서 멈추고 용량들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쿠쿠 해싱이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해싱에 대해서 구현도 해보고 설명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